네, 최근 빨라진 순환매 흐름 속에서 지수 조정과 함께 변동성이 다소 커진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접근할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습하고 덥죠. 맞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네, 폭염으로 인해서 오늘 또 한 번 파세코의 주가가 움직여줬습니다.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일단 리뷰하기 전에 생일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너무 얘기를 해서 안 하고 가면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세코도 이제 워낙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데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1년에 한 번 이벤트가 오는 모멘텀이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기후 온난화 때문에 더위에 대한 이벤트는 다시 한번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상이 적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졌는데 오늘 올라간 건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갈 게 딱히 없어서 수급이 쏠리면서 더 강하게 만들어진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기면서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과정, 그래서 분할 매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나머지 물량은 추가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는 11,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절가 라인은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 제시드렸던 8,800원 여기 이탈하면 수익을 챙긴다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그래도 좋은 구간이다 보니까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목표 주가는 제시해 주셨지만 슬슬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다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AS가 필요한 종목도 있어요. 네. 어제 소개해드렸었던 한화가 아쉽게도 하루 만에 좀 손절가를 터치했네요. 네, 이런 적이 많이 없긴 한데 진짜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급락이 나와서 저도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지주사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밀리면서 여기에 대한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상법 개정안이 아직까지는 딜레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게 통과가 안 된다라는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밀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매도를 하면서 조금 많이 밀렸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라인은 터치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일정 구간 여기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직한 AS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시장이 혼조세가 이어질 때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에는 실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을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봐야 할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최근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좀 살린다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키워드로는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6월 반도체 쪽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6월 수출 대비를 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4.3%가량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이제 149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수출은 견고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잘 찍힐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지표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는 아쉬운 또 부분이 있는 게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점과 단점 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아쉬움이 오히려 전 장점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AI 패권 경쟁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바닥에서 조정을 받고 이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하나씩 만들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잘 응용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메리트는 가격이 저렴한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점을 보니까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적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만 가는 장이었다 보니까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극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가격이 저렴한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차별화가 강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단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고성능에 대한 디램이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상 없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목 차별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자칫 선정을 잘못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시장에 대한 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시면서 종목에 대한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는요? 관세는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크죠. 아무래도 단점에 대한 리스크 중에서 지금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좀 기대하고 있거나 이제 시나리오 자체는 유예에 대한 가능성으로 가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협상이 잘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에 대한 관세가 나오진 않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는 이런 리스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평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노이즈는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지금으로서에 대한 단점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기반으로 첫 번째 테마 반도체 알아봤고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게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섹터는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이 미국 판매 실적이 공개가 됐죠. 네,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고요. 이제 판매 실적도 공개가 되면서 이번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한 2.3%가량 증가를 하면서 숫자로는 63억 달러를 기록하고 고실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6월 판매량이 26만 9,652대로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판매 대수라든지 수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자동차 쪽이 갈 듯 말 듯 좀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기는 한데 장점과 단점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가장 커다란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만 보더라도 역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한 3년 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에서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반도체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 국면이 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도 거시적 환경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있고 내수 경제 사이클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량이 좀 더 판매가 되기 유리한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환경만 보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산업이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시적 환경도 배경이 잘 받쳐주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얼마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현대차 PBR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제 역시나 상호 관세 변수가 적혀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훼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이 관세는 피크를 지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관세와 관련해서 자동차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진짜로 이미 수출 데이터를 나왔을 때 미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훼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단점을 상회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게
미국에 대한 시장의 데이터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EU라든지 중국에 대한 데이터는 오히려 올라가면서 수출 데이터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조업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큰 게 자동차랑 반도체는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는데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이즈는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큼에 대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부터 실적이 잘 나오거나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더 핫한 이슈가 항상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자동차보다는 테마적인 장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등락으로 이제 단기 수익률을 좀 크게 이끌어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저점에 사서 꾸준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유를 해야 되는 변동성이 약간 덜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의 단점이지 않을까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을 덜어내고 덜 오른 종목들을 찾으면서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주들은 좀 적극적인 매수 버튼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 두 테마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 김민석 매니저는 어떤 선택을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반도체 얘기도 제가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종목 이제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트 여전히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새롭게 자동차 관련된 모멘텀을 한번 체크를 드리겠다 해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자동차 다시 봐야 한다라고 결국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매력적으로 봐야 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조금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명은 모티브링크라는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먼저 힌트가 나왔습니다. 네, 모티브링크인데 어떤 자동차 회사인 거죠? 네, 일단은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변압기라든지 전력 변환 시스템에 대한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기아차가 수출 데이터를 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얼마큼 가져가느냐, 여기에 대한 부품 계열사의 상승 룸이 열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랑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결국에는 모티브링크에 대한 실적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이 굉장히 튼튼하게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점수만 보더라도 충분히 좀 크게 줄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전장 부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커다란 모멘텀 중에 하나가 CKD 방식으로 지금 협업을 글로벌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을 현지에 먼저 보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먼저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모티브링크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산업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티브링크 저희가 투자 포인트 먼저 알아봤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올해 2월에 상장을 한 3-4개 종목이고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단 한 번도 시세를 못 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권에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라서 좀 가져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유동성이 좋아질 때 한 번 제대로 된 슈팅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줄을 바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넥스트레이드로 다시 새롭게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1차적으로는 13,000원 제시드리도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8,500원 제시드리도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티브링크 어제 일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가 가능해졌고요. 현재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주가는 1.58%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무방에서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같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기회를 많이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금 투자 포인트 어떻게 살려가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시거나 네이버에 김민성 나눔방 검색하시게 되면 제 밴드 나오니까 밴드 들어오셔서 링크 참고하시고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조정을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민성 매니저의 모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에 대한 팁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